2024년 9월 20일 금요일 음력으로 8월 18일 오후 9시 52분 밤 9시 52분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여러가지 일을 좀 기록으로 좀 남겨놓으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거는 하늘궁에서 금년 6월 22일 날 안반 불로수가 나왔는데 그걸 지금 들고 있습니다. 내가 찍는 것은 뭐냐면은 너무 물이 투명해요. 이래 보니까 물이 이렇게 좀 아주 깨끗하게 뭐라 그러나 다이아몬드처럼 이렇게 아주 투명합니다. 그래서 좀 신비해서 이렇게 찍어봅니다. 이 물은 우리 부산 사상 위원장님 조수 위원장님께서 가져다 주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요즘 잘 먹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봐라. 지금 지난 토요일부터 9월 14일부터 휴가가 시작돼 가지고 오늘이 7일째죠. 7일째입니다. 7일이고 이틀 더 놀 수가 있어요. 21일, 22일. 그러니까 9일간 연휴 중에서 7일간 오늘 7일째 쉬고 이틀 이제 더 쉬면은 이제 9월 23일부터는 이제 또 예전같이 또 이렇게 회사 생활을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쉬고 오니까 더 쉬고 싶고 그러네. 더 쉬고 싶고 쉬게 되면은 그 유튜브 방송을 좀 더 많이 할 줄 알았는데 실제 그렇지가 못해요. 제가 그 유튜브 방송을 9월 17일이 이제 추석인데 9월 17일 아침에 제가 하고 18, 19, 20, 한 3일째, 나흘째 이렇게 하네요. 나흘째 하게 됩니다. 아이고. 어제는 어제 잠시 점심시간에 점심을 먹고 여기 뒷산에 좀 갔습니다. 뒷산에 가니까 날씨가 더워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산에 가서 오래 있지도 안 하고 바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오늘 부산일보 보니까 한가위가 아니고 한더위라 그러더라고. 추석이 아니고 하석이고 춘하추동 할 때 말이야. 추석 가을에 가을 추가 아니고 하석에 한가위가 아니고 한더위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도로 어제도 막 더웠어요. 덥고 그랬는데 오늘부터는 오늘 오후에 이제 비가 좀 오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시원합니다. 시원하기보다는 그렇게 더운 것은 못 느끼겠어요. 지금 온도가 온도계가 없어서 알 수는 없는데 한 27, 8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 시간이. 그런데 14호 태풍 폴라산이 원래 이제 중국으로 좀 가려고 했는데 내일 우리 한반도로 지나간다 그래요. 오늘 상당히 걱정입니다. 왜냐하면은 태풍하고는 내하고는 엄청 영향이 많습니다. 왜냐하니까 내가 하는 일이
회사에 가면 이제 그 뭐 정리정돈 회사 그 뭐 청결 정리정돈 뭐 이런 회사 환경 문제를 내가 신경을 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좀 태풍이 조금 심하게 왔다 그러면 나는 엄청 바빠집니다. 그 뭐 얼마 몇 년 전인가 그때 한 번은 그 우리 회사 바로 앞에 있는 그 회사에서 바람이 태풍이 너무 심하게 부니까 벽에 있는 그 타일가 싹 다 떨어져 버렸어요. 떨어지면서 그것이 이제 막 그 우리 회사 바로 옆이니까 바로 앞이라고. 그러니까 막 그것이 전부 다 우리 회사로 다 넘어와가지고 그 뭐 내 혼자 치우는 건 아니지. 그 이제 회사가 이제 그 정도 되면은 전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정리정돈을 하는데 그래도 내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뭐 거의 마무리 작업은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엄청 힘들었어요. 그 쉽게 말해서 비상 걸리는 겁니다. 비상도 보통 비상이 아니죠. 만약 태풍이 심하게 분다 이러면 우리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여기에도 내가 뭐 우리 옆집은 비어 있고 그 뭐 이웃이 옛날하고는 틀립니다. 이거 아파트하고 같아요 지금.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이 동네에 정말 그 뭐 추석이다 설날이다 그러면은 어린애들이 많아가지고 막 박짝지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린애들을 볼 수가 없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봐요. 어쩌다가 한번 보고 또 그 반려견이라 그러죠. 개를 이렇게 꺼내 묶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끔 제법 있어요. 그래 개를 많이 키우더라고요. 그 진짜 어린애보다는 개를 보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바로 여기도 아파트도 많거든요. 아파트도 보면은 그 개 데리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기는 일반 주택인데도 개를 이제 끌고 산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동네에 누구다 그러면 다 알거든요. 정말 뭐 숟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그렇게 다 알았다고요. 그러면 뭐 흔하죠. 뭐 이 바로 뒷집에는 명제집이고 그 뒤에는 삼칠 양장경 집이고 그 뒤에는 그 오기 집이고 그 옆집도 오기 집이라 그래서 큰 오키 작은 오키 집이라 그랬어요. 그 맨 끝에 집에는 용태 집이고 여기 옆에는 맹일래 집이고 그 옆에는 호야 집이고 그 옆에는 저 실근이 집이고 요 앞에는 두섭이 집이고 이러니까 뭐 아는데 지금은 뭐 누군지 모릅니다. 앞집은 가끔 인사하고 뒷집에도 가끔 인사하고 뭐 그럴 정도예요. 그리고 이제 노인들이 한 분씩 사는 노인들이 많습니다. 이 동네에 집이 비어 있는 집도 많고 완전 빈 집도 많고 혹시 이제 살아도 노인 한 사람이 나도 이 집 한 채에 혼자 있잖아요. 이 뜻이 이 집 한 채에 혼자 사는 노인들 나도 뭐 69세지만은 내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80 조금 넘었거나 80이 다 돼가거나 그러신 할머니들은 뭐 90이 다 돼가는 할머니들도 혼자 사는 할머니들이 많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노인들 난 아직 노인은 아니지. 이 동네에 노인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내가 노인이라고 하면은 노인들 중에서는 아주 어린 노인이야. 내가 지금. 그래서 이제 뭐 폴라산인가 14호 태풍이 만약에 아주 우리 여기 부산을 통과했다 이러면은 바로 이 옆에 그 저기 은행나무가 쫙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있으면은 그 은행나무 잎이 태풍에 떨어져요. 떨어지면서 바람과 더불어서 우리 집 이 동네 전부 다
은행나무 잎으로 다 쌓인다고. 쌓이면은 상당히 많아요, 그게. 내가 그렇게 태풍이 지나올 줄을 내가 몰랐지만은, 그 추석 전에 저기 주민센터, 옛날로 말하면 동사무소 진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 동네 청소를 좀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서는 하는 게 아니잖아. 이 동네 전체 청소를 좀 하는데, 종량제 봉투를 좀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좀 얻어놨습니다. 얻어놔가지고 공용 그 마대라고 있어요. 공용 마대. 공공용으로 쓰는 그 종량제 봉투가 있습니다. 75리터짜리, 20리터짜리 좀 많이 좀 얻어놨어요. 얻어놨는데 태풍이 심하게 치버리면은 그거 엄청 많이 들어가요. 태풍이 심하게 오면은 그 포대가 매 포대 막 들어가요. 5, 6, 7, 8, 한 10포대까지 넘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내가 이거 몇 년 동안 살니까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심하게 분다 이러면은 이 동네도 걱정이고, 이 동네도 청소할 사람이 내 혼자밖에 없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쭉 살고 있는데 청소할 만한 여력이 안 돼요. 내가 제일 젊으니까 내 혼자 그 동네를 또 치우는데 시간 많이 걸려요. 전에 한번 태풍이 쳤었을 때에 밤 9시부터 해가지고 마치니까 새벽 2시 정도 되던데, 그러니까 한 5시간 했나? 그래,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앞에 편의점에 가서 그때 음료수 한 잔 마신 그런 기억이 나요. 만약에 태풍이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면은 걱정입니다. 회사도 걱정이고, 회사도 다음 주 23일날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엉망이 돼 있으면은 그 전부 다 내가 이제 또 다 손을 다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태풍이 또 심하게 불다 보면은 난리가 가지고 물건이 몇십 메다 뒤에 몇백 메다 뒤에 그 발견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거 다 찾아야 되고 얼마나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이렇게 별 피해 없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인님께서도 좀 별 피해 없이 좀 해주시기를 좀 기원합니다. 지금 아직까지 벼를 아직 배배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벼 별라면 아마 10월달쯤 돼야 돼. 근데 지금 추수를 아직 다 안 했지. 혹 이렇게 햅살이 있다 이러지만은 전반적으로는 추수는 10월달 들어가야 한단 말입니다. 양력으로. 만약에 태풍이 심하게 불어가지고 이렇게 쓰러진다든지 이렇게 하면 걱정이잖아요. 오늘 지금 현재는 아직까지 큰 바람은 안 불고 이렇게 하는데 비는 조금 이렇게 오는가 봐요. 지금 이 시간에. 더위는 조금은 이렇게 사그라들었어요. 그렇게 아주 시원할 정도는 아니고 사그라들었어요. 어, 33가지 공약 중에서 26번째 보면은 25번째가 이제 보훈혁명이고 26번째가 노동혁명이에요. 노동혁명은 뭐냐라면은 노동자 대표하고 경영자가 참여하는 기업가족협의회를 구성해서 기업을 운영케 함으로써 노조를 완전히 없애고 노동자와 경영자라는 이분법을 기업가족으로 통합함으로써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이게 노동혁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번 추석을 지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은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그러면 이번 추석을 지나면서 우리가 갈등이 많다고 추석 때면은 이렇게 막 그 식구들이 가족들이 이렇게 1년에 이렇게 설날 추석에 모이잖아요. 모이가고 그 따뜻한 이제 이렇게 그 조상님을 또 조상님께 제사도 지내잖아요. 원래 우리 고유 풍습이잖아요. 저도 그렇지만은 조상님의 음덕을 또 생각하고 산소를 찾아가고 또 가족끼리 모이고 뭐 그렇게 훈훈한 이런 정을 나누고 이렇게 해야 이제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이제 갈등이 많단 말이에요. 그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일일이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지금 뭐 어느 도단 시대니까 말세단 말이에요. 말세.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어야 되기 일보 직전에 와 있으니까 그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오죽이나 많습니까? 오죽이나. 그런데 26번째 노동혁명에서 밝혔듯이 노사 갈등을,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완전히 해결한다 이렇게 하듯이 우리 국민들의 모든 이 갈등을 싹 해결하는 방법은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21대 대한민국이 대통령이 되시는 그 길만이 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이 모든 갈등을 싹 해결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안전하 서나 자나 깨나 허경영 신인님께서 우리 참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시기를 정말 축원하고 또 축원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거대한 어떤 그 하늘의 섭리에 의해서 이렇게 한치의 오차 없이 그 길로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중이에요. 그 길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국내외 정세가 모든 국내외 정세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대한민국 21대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나라 그 국내외 정세뿐만 아니라 태풍이 치고 비 오고 바람이 불고 날씨가 덥고 춥고 이 모든 이 자연 현상 역시 마찬가지로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 즉 허경영 신인님께서 현실적으로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통일과 궁극적으로 세계 통일을 하시고 세계 황제로 나아가고 있는 가운데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이번 추석에도 뭐 각종 그 말 못할 그런 사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말 못할 그런 사정들을 싹 해결할 수 있는 우리 허경영 신인님께서 하루속히 대통령이 되시기를 또 축원하고 또 축원하고 또 축원하는 겁니다. 또 가깝게 된다. 그래서 느껴요. 아이고 이 이야기를 다 19분이나 지나버렸네. 10월 16일이면은 이제 약 뭐 한 달이 안 남았죠. 오늘이 9월 20일이니까 10월 16일 같으면은 이제 약 한 달 뒤죠. 그때 되면은 서울시에서 이제 교육감 그 보궐선거를 해요. 그때
아마 저기 부산에서는 검정구청장이 뭐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검정구청장을 이제 뽑고, 그 다음에 이제 전라남도 보성에도 이제 보성군수, 이제 그분에 대한 어떤 보궐선거를 좀 하고, 또 강화도에도 있다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서울시 교육감 그 선거가 지금 10월 16일 날 있습니다. 뭐 혹시 이제 뭐 그거는 서울 시민만 투표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후보 확정이 안 됐을 겁니다. 지금 오늘 20일인데 내가 지금 뉴스를 계속 세밀하게 보고 있는데, 아직 민주진영하고 보수진영하고 이제 두 파트인데, 민주진영에서는 아마 9명이 나왔다는 말을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단일화가 돼야 좋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뭐 갈등을 좀 겪고 있는가 보더라고. 보수진영에서도 뭐 5사람인가 뭐 이렇게 나와가지고, 거기도 단일화가 되면 좋잖아. 그래가지고 1대1로 붙어버리면 제일 좋은데, 아직 거기도 보수 측에서도 단일화가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고, 진보 측에서도 단일화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아마 26일, 27일, 이제 다음 주 금목요일, 금요일 날, 이제 후보 마감일이니까, 뭐 그 전까지는 뭐가 되겠죠. 그런데 딴 게 아니고, 곽노현 교육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뭐, 교육감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안 썼으니까 이분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실제 솔직하게 말해서. 내가 뭐 신경 쓰는 분야가 그거 아닙니까? 내가 뭐 관심을 쓰고 신경을 쓰는 분야가, 나는 원래 어제 아래 내가 누구를 만났습니다. 누구 이야기할 수는 없고, 그 사람하고 내가 이야기하면서 그랬어요. 뭐 허경영 우리 이제 신우님께서 늘 이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거든요.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람 몸의 세포가 100쪽이다. 그리고 염색체가 4,800조인가? 그것도 뭐 자꾸 외웠다가 잊어버립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좀 공책에 써가지고 잔디 외워야 되는데, 외웠다고도 자꾸 잊어버리고 그래요. 하여튼 4,800조인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DNA잖아요. DNA가 1회 8,400경인가 그렇죠. DNA. 그리고 이제 유전자가 92자, 해 다음에 자니까. 해자량, 억조경, 해자량, 구간 정제급, 항아라, 불문이가. 그러니까 유전자가 제일 많잖아요. 92자, 억조, 경, 다음에 해, 다음에 자란 말이야. 92자인데, 그 유전자 92자 하나하나 속에, 내 머릿속에는 뭐냐니까, 남 잘 되기를 원해요. 내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허경영 신우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겠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또 다 그럴 겁니다. 사람 마음은 똑같잖아요. 다 남 잘 되기를 원하죠. 남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오늘 어떤 사람 나는 그걸 잘 보거든요. 내가 잘 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모든 분야에 다 재미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루 24시간이 모자라요. 모자란다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저것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그리고 또 잠도 자야 된다고. 그런데 보통 잠들으면서도 유튜브를 틀어놓고 자요. 그럼 비몽사몽간에 듣고,
그러면 또 잠이 깊이 못 드니까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래도 잠은 뭐 하루에 몇 시간을 자야 되잖아요. 그 전에 이제 뭐 여러 개를 봅니다. 요즘에는 골라둔 다큐도 잘 보고, 골라둔 다큐. 그거는 뭐냐 하니까,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집을. 상당히 나 재밌게 잘 봅니다. 관심이 많으니까. 나는 관심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이 우주 안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다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골라둔 다큐 보면은 집을 막 멋지게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특히 이제 한의사님들은 돈을 좀 많이 버는가 봐. 의사님들, 뭐 이런 사람들은 고소득층이잖아요. 의사 봉급 뭐 일반 사람들보다 많잖아요. 1억이 기본이고 수술할 때 또 이렇게 특별수당 받고 이래가지고 아마 1억 6천만 원 이렇게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반 의사들이. 그보다 더 받는 의사들도 많죠. 변호사들은 요즘에 이제 그 아래 홍준표 의원 이야기 들어보니까,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이야기 들어보니까, 요즘은 나는 뭐 그걸 잘 모릅니다만은 변호사가 그냥 변호사, 판사, 검사들이 사법시험을 안 치는가 보더라고. 모르겠습니다. 사법시험이 없어지는지 그런 것 같더라고. 나는 거기 뭐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그랬는데, 뭐 로스쿨인가? 뭐 그런데 졸업해가지고 뭐 검사, 판사, 뭐 변호사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변호사들이 엄청 이렇게 배출이 많이 되는가 봐요. 옛날에는 이제 그게 좀 제한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게 이제 전에 비해서는 내가 숫자를 들었는데 잊어버렸어요. 하여튼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이렇게 나오니까 변호사 수입이 많은 사람은 몇십억도 받고 1년에. 그러니까 정관 여우 같은 것도 아직까지 있으니까 이 썩을 놈의 변호사 내가 아주 싫어하는데, 그러니까 뭐 검사장 출신이 이제 변호사가 됐다, 뭐 부장검사가 변호사가 되었다, 대법원 판사가 변호사가 됐다 이러면 이런 사람들은 몇십억을 받잖아요. 몇백억도 받죠. 박은정 조국혁신당의 박은정 국회의원의 남편이 다단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검사인데, 이 사람이 옷을 벗고 다단계 피고를 변호해주는 변호사가 됐다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수입이 아마 200억인가 뭐 이래 될 거야. 그렇게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고 한 100만 원 정도 받는 사람들도 있는가 봐요. 변호사인데도 100만 원 아주 적게 버는 사람은 한 달에 한 100만 원. 그러니까 뭐 알바보다 못하지, 편의점에 알바보다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청천만청 9만청이라 지금 변호사들도. 어떤 간에 뭐 돈 좀 많이 버는 고소득자들이 이래 보면 집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막 보여주는 것이 있어요. 한의사들도 있고 뭐 일반 사람들도 있어요. 변호사는 아니고 한의사나 변호사같이 의사처럼 고소득자는 아니더라도 일반 사람들이 또 뭐 한 10평짜리 뭐 또 16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거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래요. 그런 것도 보고 그래요. 경우에 따라서는 800억짜리 그런 집은 아직 뭐 짓고 있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지금 800억짜리. 그런데 110억짜리 한옥이 있더라고. 110억. 그거는 골라둔 다큐에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 것도 잘 봅니다. 80억짜리 한옥도 보고 뭐 그런 것도 잘 보는데, 그런 것도 보고 이제 요즘 또 내가 잘 보는 것은 잘 보는 게 아니라 필수지. 필수가 뭐냐니까 허경영 신인님의 말씀, 이거는 필수고, 그거는 매일 요즘 하니까 매일 뭐 이번 추석에는 엄청 많이 가셨더라고. 아까 그 전체희 대천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추석이 17일이잖아. 17일 날에
그 하늘궁 그게 허경영 신인님 계시는 그 방에 이빠이 차면은 300명 들어간다 그러더라고. 이빠이 차면은 앉을 자리가 없어. 그냥 막 딱 붙어가지고 막 이빠이 치워버리면 300명 들어가는데 그것을 3번 정도 했다 그러니까 그럼 한 600명 한 번은 할 때가 한 200~300명씩 이렇게 한 3번 정도 꽉 찼다 그래요. 아, 놀랬습니다. 그리고 나 좀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그냥 못 만나. 17, 18, 19일 날 뭐 계속 그렇게 많이 오신 것 같더라고. 그래 이제 허경영 매일 오시니까 매일 우리 허경영 지지하시는 분들이 오니까 그분들을 상대로 해서 상담도 하시고 또 이제 축복 주고 또 명패도 하고 또 대천사도 이렇게 하기 전에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신인님께서 그날 하고 싶은 말씀을 간단하게 한 5분, 10분 정도 하세요. 하시고 그 젊으신 분이 있어요. 젊으신 분한테 질문을 할 거 해라. 자, 이렇게 하면은 그날 이제 질문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한 20분짜리도 있고 50분짜리도 있고 이래요. 그거는 꼭 봐야 됩니다. 꼭 봐야 되고 내일 토요 강의고 모레 일요 강의는 그거는 뭐 반드시 봐야 되죠. 봐야 이제 돌아가는 흐름을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거는 반드시 보고 그 외에 또 반드시 보는 것이 있다고. 그거 뭐냐 하니까 박인수 선생님하고 우한석 박사님하고 이제 아메리카 세계사에서 그 요즘 시리즈를 계속 나와요. 내가 하는 카톡에서는 계속 올리는데 그게 뭐냐 이렇게 하면은 쉽게 말해서 이시조선이 있잖아. 태종 이성계부터 그 아들 정종, 태종 그 태종 아들이 세종, 그 밑에 뭐야 그 또 문종, 단종, 세조 쭉 이래가지고 19대 숙종, 20대 뭐 영조, 21대 22대가 정조 뭐 이래가지고 그 왕씨들이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받기로는 지금 우리가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 살고 있잖아요. 사우스 코리아에 나는 이제 부산에 있지만은 사우스 코리아에 지금 서울 옆에 그 양주잖아. 허경영 신인님께서 서울 옆에 지금 계시고 거기에 서울에 그 이시왕조가 있었다고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게 알고 있는 거는 상식이지. 그것도 모르면 뭐 바보 천치지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이야. 그게 아니고 거기 미국 워싱턴에 있다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뭐고 돌았나. 정신병자 이거 뭐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도 진짜 그 학식이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어제 아래 신영균 씨라고 있어요. 신영균 씨라고 해서 좀 미안하지만 신영균 선생님 제 아버님보다 한 7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님도 돌아가셨지만 그러니까 원래 98입니다. 98. 신영균 그 영화배우 그 미워도 다시 한번 빨간 마우라 그 1960년대 영화계를 이렇게 주름 잡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나와가지고 쭉 살아온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재밌게 봤어요. 보고 참 배울 점도 많고 97살 났는데 이래 보면 한 60대, 70대 정도로 보겠더라고. 그 정도로 건강관리를 잘했고 또한 그 영화배우 중에서 보면은 여자 관계가 남자는 여자는 또 남자 관계가 복잡하게 꼬여가지고
몇십억, 몇백억 빚을 지가지고 막 고생 하다가 죽은 사람들도 많거든요. 남녀간에 이렇게 뭐 음양 문제로 이래가지고 자기 여자 놔두고 뻔뻔하게 저 여자 놔두고 딴 여자하고 이렇게 뭐 동거를 하고 뭐 자고 뭐 이런 거 그러다가 이혼하고 뭐 또 이혼 당하고 뭐 또 이혼하고 또 이혼 당하고 뭐 그런 것이 연예계 영화계 여기 많다고. 그러다가 뭐 국회의원 출마한 데다가 뭐 돈 다 떨어 먹어버리고 또 뭐냐 그 영화 제작한다 해가지고 돈 다 떨어 먹고 이러니까 뭐 완전히 저 영화 배우 그 겉으로 보면 화려해도 자기 부인은 뭐 고생 엄청나게 하거든. 신성일 씨도 그랬잖아. 국회의원 나와가지고 그냥 떨어지고 이렇게 돈 자기 부인이 엄영란 씨가 그 식당 해가지고 그냥 만까지 하고. 또 그러다가 뭐 국회의원 하다가 뭐 또 뇌물 뭐 돈 뭐 간판 업체로부터 돈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 구속되고 또 뭐 신성일 씨도 그 어떤 여자 아나운서를 임신시켰잖아. 임신시켜가지고 또 애를 이제 아나운서가 애를 지웠지. 그런 것도 있고 신성일 씨는 그래도 깨끗한 편이라고. 그런데 비해 가지고 이 신영균 우리 영화 우리 저 선생님은 여자 관계가 깨끗했어. 여자 관계가 엄청 깨끗했어요. 이분은 영화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가 봐. 연극, 영화를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 산속에 가가지고 막 혼자서 막 울부짖고 울고 웃고 막 이렇게 막 연습을 엄청나게 했다 그러더라고. 아무도 없는 그 빈 창고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했고 깊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연극을 이렇게 했다더라고. 그렇게 하고 싶어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제 어머니께서 그 이북 사람이거든. 신영균 씨가. 이북에서 피난 내려와가지고 고생해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보냈는데 너가 이렇게 딴따라를 하면 되겠나 이래가지고 엄청 그 어머니가 막 반대가 심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나가가지고 딴따라 하는데 그게 막 이렇게 한 2년간을 거기서 따라다니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공부를 참 열심히 해가지고 뭐 서울대학교 입학하기가 쉽습니까? 그 서울대 이제 치대에 합격을 해가지고 치과 의사를 지금 하고 있었어요. 신영균 씨가. 그때 김혜자 씨가 그게 오기도 하고 많은 영화 배우들이 그 치과를 찾았다고 회화동에서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는 막 치과 의사를 하면서도 영화를 그렇게 하고 싶었다 그래요. 그러면서 또 치과 의사를 하면서도 연극을 또 했고 또 그냥 그 취미 삼아. 그런데 그 연극하는 그 모습을 어떤 감독이 보고 당신 영화 배우러 온나 이제 이렇게 했는가 보더라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자기는 엄청 하고 싶은 게 영화 배우였다고. 자기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걸 해야 되지. 그러면서 아주 여자 관계가 자기 부인이 이제 결사반대했거든.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는 그 해군 장교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치과 의사가 군대 가니까 군의관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당신하고 결혼할 때는 내가 의사 보고 결혼한 거지 딴 따라 보고는 결혼한 게 아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그 당시는 뭐 바람을 많이 나니까 남자 여자 관계가 막 꼬이 가지고 다 그 결과가 안 좋거든요. 이게 끝이 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뭐 자기 집사람한테 막 맹세를 한 거야. 나는 절대 바람 안 피우겠다. 그리고 자기 이제 어머니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아마 그래서
반듯하게 키웠어요. 그래가지고 술, 담배 이런 것도 잘 안 하고, 또 영화 제작 이런 것도 해가지고 돈도 날리는 일도 없고, 그랬어요. 그분이 재산도 많아요. 한 3천억인가 이랬더니만은, 기부행금 해도 한 500억인가? 뭐, 그리 기부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주 정정하고 깨끗하게 사셨다고. 아주 뭐 모범적이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그게 채은이하고, 채은이 말고 채은이는 돌아가셨고, 고은아 씨도 아주 뭐 나이가 많을 텐데 아주 젊게 보이더라고. 그리고 문희 씨가 나왔더라고. 나 그 문희 씨가 어떻게 지내나 싶었더니 문희 씨가 지금 가부된 지가 오래된다고. 문희 씨가 가부된 지가 오래되는데 그 문희 씨가 보았어. 그 화면으로 보았는데, 아마 80이 가까울 건데, 그래도 아주 젊게 보이더라고. 그분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하대요. 그런데 그 신영균님한테 말이지,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크리스찬이야. 신영균 선생님 같은 분. 그런 분한테 재림예수가 지금 우리 저 하늘궁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람이 믿겠느냐고. 이렇게 아주 길게 이야기하고요. 돌았나 하겠지. 그리고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좀 좋지 못한 그런 뭐 보도가 지금 계속되고 있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그 트럼프가 어제 암살 2번째 당할 뻔하다가 살았단 말이에요. 살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95% 언론이 트럼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도를 해요.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잖아. 우리나라 언론이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허경영 총재님에 대해서 별로 좋지 못한 그런 보도를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이 들을 때는 좋지 못한 이미지에다가 뭐 재림예수다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안 받아들인다고. 그분이 그 사업도 엄청 성공하신 분이에요. 명보극장 그걸 인수하고 또 뭐 부동산에 자기가 성공을 많이 해가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재산이 3천억인가 1조까지는 안 돼도 3천억 되고 기부도 한 몇백조 하고 그런 분이에요. 국회의원도 했고 김영삼 대통령 때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 보고 국회의원 출마하라 그러니까 나 안 한다 진짜 이래가지고 괘씸죄로 이 사람이 죽었잖아. 그런데 신영균 씨는 그 전국구 6번인가 이래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그랬어요. 그거는 곱신곱신하니까. 난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그래 아까 아래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좀 아쉬운 점이 그 당시에 거절을 해도 좀 한곡하게 그 사람 마음을 조금이라도 추워도 조금 더 그 사람 마음을 언짢지 않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 사람을 붕 띄우면서 아이고 저를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도 띄우면서도 완곡하게 거절하면서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으면은 그렇게까지는 안 했지 않았나. 한번 주고봐라 이래가지고 그냥 뭐 하루아침에 사람이 생매장 당했지. 이 뽀빠이 이상용. 그게 그러니까 거의 15대 때요. 15대 때 국회의원이니까 1996년 15대 총선. 그때 추미애도 그때 들어오고 홍준표도 15대 때 들어왔다고. 16대 때에 신승미 씨가 국회의원 되고 16대에 이제 이낙연이 또 들어오고 그랬어요. 이 말이 옆으로 많이 가는데 죄송합니다. 내가 말은 막 그것도 거기 없이 이야기하니까. 하여튼 그래 신영균 선생이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했다고. 15대 때 국회의원도 하고 뭐 사업도 아주 성공적으로 하고 영화 배우로서도 성공했고 치과 의사로도 성공했고 그러니까 정치인, 사업가, 영화 배우, 치과 의사로도 다 성공하신 분이에요.
이렇게 훌륭하신 분이라고, 훌륭하신 분인데도 허경영 신인님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본다고. 이 말 하려고 아주 길게 한 거예요. 뭐 고은하 씨도 그 권상가 그렇지만 알아보느냐고. 못 알아보잖아. 허허, 재림뉴스, 허경영 재림뉴스 웃기고 앉아있네. 이 자식들 돌았나 임마. 아래도 내가 그렇지만은 내가 그 카톡방 그 만드니까 말이지, 이 정신병자들이 모여있는 방에 왜 내를 초대하느냐고 되게 뭐라 하더라고. 어떤 내보다 내 자식들이 뭐라 하더라고요. 와 이씨, 그 정신병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왜 내를 초대하느냐고 뭐 그렇게 할 거라고. 그러니까 아주 못 알아보고 있다고. 정말해서 내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신영균 선생님 같이 그리 훌륭한 사람도 신앙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이 예수 이후 이때까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내가 맨 처음에 2016년 3월 26일 날 가니까 허경영 총재님 옆에 모 장로님이 있어요. 내 이름 밝힐 수는 없고. 모 장로님께서 허경영 총재님께서 말이지, 박근혜 대통령하고 찍은 사진을 몇십 장을 내한테 보여주면서 진실이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분이 2019년 8월 15일 날에 그 중앙당, 국가혁명당 중앙당 창당을 했다고. 그때 가니까 그분을 내가 그 중앙당 창당 그 경기도 킨텍스에서 할 때 내가 보았다고. 오는데 그날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날이라고. 안 그래요? 2016년 내가 3월 26일 그 장로님을 잘 이제 그때 알고 그날 같이 식사하고 그날 뭐 참 진짜 뭐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고. 그날 짧은 시간이지만은 아주 깊게 우리가 대화를 했기 때문에 서로 이제 알게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느냐고.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 당시에 2016년 4월 26일 날에 볼 때는 그 빠삐엔 건물에서 불과 그 진짜 그 강연 들으러 오시는 분이 몇 명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종로 강의장에 옮기면서 이렇게 또 하늘궁에 이제 2016년도부터 하늘궁 제1회가 5월달에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점점 넓혀가지고 불과 3년 만에 중앙당 창당을 하고, 그때 킨텍스에 사람들이 엄청 많이 왔어요. 그 찍은 사진이 있잖아요. 건물 안에도 꽉 찼지만 바깥에도 엄청 많았다고. 그리고 꽃다발 정정하는 사람이 아마 기네스북에 올랐을 거예요. 이게 300명인가 400명 됐다고. 일일이 다 했다고. 그러니까 시간이 엄청 지체되고 막 그랬어요. 하여튼 그거는 그거고, 그날 그 장로님을 보았다고. 보니까 나는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반갑잖아. 그러니까 막 엄청 그 도세가 진짜 조그만 하다가 이만큼 커졌잖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조그만 한꺼번을 하다가 대형 슈퍼마켓가 됐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반갑게 인사를 하려고 하니까 이분은, 나는 그분을, 그 장로님을 보았는데 그 장로님을 내가 못 봤어요. 못 봤는데 지나가면서 보니까 기분이 엄청 안 좋게가 지나가더라고. 그는 이상하다, 왜 저러지? 오늘 같이 이렇게 경사스러운 날인데 왜 이렇게 얼굴 좀 침울한 표정으로 지나가더라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은 그러더라고. 허경영 총재님을 정치적으로는 내가 인정을 하는데 신인은 아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게 뭐냐고, 그게. 그분이 그 허경영 그 신인님께서 그때 2015년 이후로는 이제 유튜브가 있어가지고 다 기록이 남아있지만은 2015년 이전에는 유튜브가 안 됐다고. 안 돼가지고 그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막 사장돼 버리잖아. 유튜브가 없으니까 없어져 버리지. 말로 행기 다 허공에 사라지잖아. 그런데 그분이 기록을 했어요. 그 장로님께서 다 허경 총재께서 말씀하신 거를 손으로 적었다고. 적어가지고 이제 책으로 뭐 발간한다는 말이 있었단 말이야. 그 당시 왜냐하니까 2016년도 내가 3월달에 허경영 총재는, 그때는 통화가 잘 됐으니까 통화를 할 때에 그런 말도 했거든요. 통화를 막 할 때가
그때 내가 이제 처음 통화해가지고, 허경영 총재님, 나는 그때 신인님이란 말은 잘 안 했다고, 그 당시는 총재님이라고 그랬다고. 총재님, 그 가는데 경비가 얼마입니까? 내가 그걸 물었고, 두 분 막 그렇게 하면서 대화를 했는데, 그 속에서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내가 이때까지 말한 것이 책으로 나온다 그러더라고. 어이구, 너는 엄청 반갑지. 그 책 놓으면 이제 막 천지에 보물단지니까. 아이고, 뭐, 사서 이제 눈이 빠이도록 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그러느냐고. 내가 막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장로님께서 다 일일이 적었는데 책이 아직 그 장로님께서 쓴 책은 아직 안 나왔어요. 뭐가 잘못됐겠지. 안 나왔어요. 그리고 그 장로님도 뭐냐. 그리고 그렇게 강의를 들어도 허경영 총재님께서 그냥 신인으로 못 오른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뭐냐. 내가 아까도 말했지만, 이 기독교가 생기고 난 이래로부터 이때까지 기독교 신앙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대로 옳게 신앙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이 프리드리 니체가 하는 말이라고. 아주 내가 공감을 한다고요. 미국에 뭐 정말 날고 기고 뛰는 사람들이 오죽이나 많겠느냐고. 안 그래요? 오늘 보니까 김일성 대학에서 여기로 말하면 수능 시험 문제를 내가 아까 봤어요. 잠깐 보니까 그 경제 문제 어렵던데 내가 뭐 한 문제도 못 맞추겠더라고. 뭐 경제 문제인데도 뭐 수학 공식이 막 들어가고 뭐 미분 적분이 막 들어가고 막 그런 문제를 내놨더라고. 그걸 알아맞혀야 학교 가는 거 아니에요. 미국에는 뭐 그런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는 그런 물론 박사님들 뛰어난 사람들이 오직이나 많겠습니까? 안 많아요. 훌륭한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그러나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영균 선생님이나 그 장로님이나 허경영이 신인이다, 재림예수다 이렇게 하면은 못 받아들이는 거라고. 못 받아들이는 것은 뭐냐? 참 이 말 혹시 그 장로님께서 내 유튜브를 볼지도 모르겠어요. 전에 한번 내가 유튜브를 하고 딱 돌았으니까 바로 전화 왔더라고. 뭐라 하시던데. 이 유튜브도 끝까지 보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름은 이야기 안 했으니까 되잖아요. 나는 기독교 전문이에요. 전문. 내가 지어낸 내 별명을 내가 이야기하면 나는 목사 킬러야. 목사 킬러. 목사 킬러면은 밑에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는 거야. 너들 신앙이 제대로 훌륭한 사람들이 오직이나 많느냐고. 목사님들 중에서, 신부님들 중에서. 그러나 또 세밀하게 보면은 그건 전부 다 가짜 신앙이단 말이에요. 미쳤나 이 자식들 돌았나 이렇게 할 거라 하듯이 또 다시 이야기가 한다고. 태조 이성계하고 이시조선이 우리 한국에 지금 서울에 있다고 생각을 그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았잖아. 지금 그게 정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거지. 미국 워싱턴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시리즈를 계속 보내줘요. 그러면 이거는 한반도에 있는 이런 산 이름 같은 거, 이런 거는 전부 다 미국에서 지명을 가져온 거라고. 그렇게 설명하시는 그 박인수 선생님하고 우한석 박사님 그 강의를 내가 빠지지 않고 본다 이 말입니다. 빠지지 않고 봐요. 그 이야기 한다고 이렇다고. 반신반의 하면서도 계속 그분이 하는 내용을 알려고 해요. 우한석 박사님은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영어 사전을 통째로 다 외우신 분이 강상원 박사님인데 그 강상원 박사님의 수제자가 박인수 선생님이고, 무언가를 그 사람한테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할 때는 미쳤다 돌았다 할 게 아니고 그 사람만큼 내가 공부를 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반격을 해야 된다고. 그분이 영어가 영어를 분석해 보면 이 전부 우리나라 말이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참 맞아요. 일일이 다 열거를 못 하겠는데 그만큼 영어 공부에도 아주 도가 튄 사람이란 말이야, 우한석 박사님이. 그래서 영어를 자꾸 세분화하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을 한국말이 영어화가 된 거라고. 하여튼 지금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지금 현재 딥스테이트 세력이 그 역사가 오래되거든요. 그분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조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허경영 우리 신인님께서 언제 우리나라 옳은 역사를 이야기할 건가 내가 상당히 기다리고 있어요. 10년이고 20년이고 앞으로 한 300년까지 강의를 하시니까 100년 뒤에 이야기하실지 10년 뒤에 이야기하실지 지금 바로 이야기를 못 하잖아요. 지금 내가 재림예수다라고는 이야기를 지금 하시거든. 하시는데도 지금 못 받아들이는 게 현실인데 우리나라 역사가 원래 미국에 있었다는 이 이야기까지 하게 되면 더 도란 사람 취급받으니까 도란데다가 도란 취급받으니까 아직 이야기할 때가 아니니까 못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분은 이제 전반적으로는 이제 박인수 선생님하고 우한석 박사님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언젠가는 안 하시겠나 이 생각을 합니다. 내가 또 의문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진희님. 내가 지금 그랬잖아요. 진희님은 한 분인가? 최선호 진희님 한 분인가? 안 그러면 뭐 100명이 나올지 200명이 나올지 3000명이 나올지 뭐 3만 명이 나올지 3명이 나올지 그건 모른다고. 그런데 지금 그 뒤에 진희님이 두 분 더 있다 그랬다고. 3사람까지 나왔다고. 황용규 우리 사하위원장님, 그분이 대천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내 모를 때 대천사를 받았는지 그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광주의 김소희 대천사님, 이런 분도 진희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황용규 위원장님은 진희님은 전생이 허준이라 그러더라고. 저하고 잘 알죠. 그것도 내가 의문시가지 있었다고. 진희님은 하나인가 3명인가 10명인가 20명인가 모르지만 현재까지는 3명이라고. 3명에서 거칠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것도 알고 싶고 그래요. 자, 이제 교육감 선거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버렸는데, 교육감 선거를 이제 하는데, 내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많다 그랬잖아요. 골라준 다큐도 보고, 골라준 다큐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좋은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그런 것도 많이 보고, 돈 안 많아도 5평짜리, 10평짜리 땅을 사가지고 집을 지어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보고, 하여튼 그 프로가 재미가 있어서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바르게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그 아메리카 세계사 박인수 선생님의 그 강의도 빠지지 않고 봐요. 허경영 총재님의 강의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 각종 정치 이런 그 평론가들의 그 평론도 다 봅니다. 근데 그 윤창중 씨 강의는 지금 이제 18일부터 했는데 6시간 했다고. 나 아직 1시간도 못 들었어요. 딴 거 들을 게 많으니까 그래요. 잠깐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아이가.
물을 마시니까 자꾸 소변이 많이 와가지고 소변 좀 보고 왔습니다. 아까 그 좀 전에 보니까 그 송성환의 그 원더풀 라이프라고 있어요. 송성환의 원더풀 라이프에 2달 전에 그 뽀빠이 이상용 선생님이 나와가지고 그렇더라고. 같이 대담하면서 잠깐 실례하겠다 그래가지고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다더만 내가 그러네요. 그래서 노현 교육감에 대해서는 제가 이때가 이분은 전혀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또 관심 분야도 아니고 내 관심 분야는 종교계 아닙니까? 아까도 세포 이야기 하다가 말았는데 유전자 92자가 있다 그러는데 그 하나하나에 남 잘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사람들을 정말로 잘해주느냐 말이야. 유전자까지 빼고 세포라고 하면은 세포 100쪽의 세포 하나하나에 남 잘되게 해주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교육을 그렇게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다고. 그러니까 김형수 교수님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이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또 그리고 고현복 목사님으로부터 내가 그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특히 고현복 목사님, 내 기독교의 화신. 이분 옆에서 얼마나 몇 년간을 그냥 그분 밑에서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듣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분의 정신이 그대로 내한테 들어왔다고. 모든 사람을 잘 되게 해줘요. 오늘 보니까 또 내가 잘 보는 것이 뭐냐니까 우리나라 그 전바치들, 좋은 말로 말하면 보살들 또는 법사님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점을 잘 치시는 분들, 신점으로 점을 잘 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도 내가 빠지지 않고 봅니다. 그러니까 잠잘 시간이 없어요. 워낙 막 볼 게 많으니까. 그런데 거기에 이제 댓글도 이렇게 봅니다. 보는데 어떤 사람이 그래놨다고. 윤석열, 김건희 지금 두 부부가 지금 이제 체코에 지금 가 있는데 자기가 댓글에 그래 적어놨더라고. 나는 이때까지 남 죽기를 바란 적이 없다. 남 죽기를 바란 적이 없다. 그러나 이 두 분은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댓글을 적어놨더라고. 댓글에 그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남 잘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줘야 그 사람을 정말로 잘되게 해주느냐 말이야. 그 사람의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 기독교인이, 그 당시는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영혼을 구제해주는 것이 가장 잘되게 해주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영혼 구제에 나는 올인을 한 사람이에요. 17세, 18세 때부터. 신영균 씨가, 이런 분은 신영균 그 선생님은 그 당시에 배우가 막 하고 싶어서 그걸 미쳐 날뛰었고, 혜은이라고 있어요. 혜은이 내보다 2살 많던데. 오사카보생이니까 혜은이 씨가 그 홍준표하고 나이가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혜은이님은 그 5살 때부터 무대에, 자기 아버지가 그 관악단 총단장이야. 딴따라 단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5살 때부터 꼬마니까 춤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이렇게 하니까 막 세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부터 내 이제 방학 때 되면 딴따라 다녀가지고 딴따라들한테 가면서 노래 부르고 쇼하고 춤도 추고 막 그랬었다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내 노래 부르는 것이 그 사람 일이고, 혜은이가 우리 박인수 선생님 같은 분은 역사죠. 역사, 미술, 또 고문, 언어. 한자가 이제 그 예를 들어서 어질 현자 같으면은 신하하고 또 우자하고 조개패자잖아요. 거기 왜
이 한자가 어디서 처음 만들어졌는가, 왜 만들어졌는가, 그걸 연구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한석 박사가 그래요. 왜 어질 현자가 신하 신자에다가 또 우자에다가 조개 패자가 합해가지고 왜 이게 어질 현자가 됐느냐, 이 단어는 언제 나왔느냐, 왜 나왔느냐, 그걸 연구하신다고. 그건 그렇고 뭐 그런 사람들은 젊었을 때부터 그런데 그 혼신의 힘을 다했다고 말이야. 역사 문제, 미술사, 그리고 이제 고인돌, 그런 연구하신 분이에요. 박인수 선생님. 나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나는 그 17세, 18세 때부터 영혼 구제, 여기에 올인한 사람이라고. 어떻게 하면은 이 모든 세계 인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구제를 하는가. 나아가서는 이 인류 역사상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모두 다 구원할 건가. 이걸 생각한 거예요. 그 지옥에 한 명도 가서는 안 된단 말이야.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은 이 말은 못 하겠구만. 지옥에 있으면은 막 쇠파이프라 독지 같은 걸로 막 깨뜨려가지고 다 탈출시켜가지고 다 이 사람들은 어떻게 개조를 시키든지 어떻게 하든지 천국으로 다 가게끔 하는 거. 다 구제받는 거. 그런데 신경을 썼다. 그렇게 쓰다 보니까 나는 이거 뭐야 이거.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를 초고 가잖아. 기독교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만들었단 말이야. 기독교 성경책을 내가 잘 안 봐요. 왜냐하니까 그 쓴 거는 다 사람들이 쓴 거라고. 물론 뭐 하나님이 영감으로 썼다 하지만은 사람들이 쓴 거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초종교를 종교 통합, 초종교 이렇게 신경 쓰다 보니까 강정산에 이제 가르침이 접합이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강정산의 가르침이 뭐냐고.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천지개벽이 돼가지고 뭐 지구가 그냥 뭐 일본이 3분지가 막 바다 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이지. 천지개벽이 일어나는 입장에서 뭐 정치고 이런 거는 별 신경 안 썼다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로 하여금 강정산을 알게 할까, 여기에 신경을 쓴 사람이라고. 비가 갑자기 많이 오네. 갑자기 많이 와요. 지금 바람이 안 불어서 천만다행인데, 태풍이 불고 이렇게 하면 막 간판 것도 떨어지고, 아까도 말했지만 낙엽 같은 거 막 나무 같은 거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큰 문제가 되거든요. 아파트 같은데 그 밑에 그 지하 주차장에 침수가 안 되면은 그 잘못하면 침수가 돼가지고 차도 다 못 서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큰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정말 걱정이네.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정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누가 뭐 국회의원을 하든지, 누가 교육감을 하든지 신경을 안 썼다고. 그런데 지금은 뭐냐니까, 그렇게 종교의 강정산, 불교, 기독교 총 결론이 뭐냐, 허경영이라고. 허경영 신인님, 이 한반도에 오셔가지고 이 우리나라 이 한반도라고 하는 것은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 이거는 성지다 말이야. 성지야. 거룩한 곳이라고. 하늘이 예배한 어떤 거룩한 곳이라고. 거기서 박영수 선생님 같은 분은 여기는 사람이 원래는 많이 없었다 그래요. 여기에 우리나라에 사람들이 많이 온 것은 1800년대 그때 미국에서 이주를 엄청 했다고. 그러니까 1800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있었긴 있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다 그래요. 얼마 있었어. 이주를 많이 했다고. 미국에서 이주를 했다 이 말이지. 하여튼 이 허경영 신인님께서 이 종교의 총 결론이
신인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천지를 연단 말이야. 새로운 천지를 여는 것이 뭐냐? 삼삼혁명, 삼삼공약이 현실화돼서 새 천지를 연다고. 그리고 삼삼공약이 현실화되는 것, 이게 바로 정치 아니냐고, 정치. 그래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은 정치인이잖아. 그래서 내가 정치에 신경을 쓴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정치 신경을 안 쓰는 사람이라. 허경영 종교의 초종교의 결론, 모든 인류 문명의 총결론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께서 신인이시고, 이 신인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단 말이야. 완전 새롭게 하거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아시아 통일,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세계 통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치에 이렇게 신경을 쓴다고. 그래 하다 보니까 광노현이라고 하는 그 교육감, 이분에 대해서 내가 신경을 썼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그 이야기하려고 1시간 걸렸네. 1시간 넘게 걸렸네. 그리고 그 김경재 씨라고 있어요. 김경재 씨 이분이 나이가 바이든하고 나이가 같거든. 80세인가 그렇다고. 임계 80세이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분하고 나이가 같거든. 이분이 얼마 전에 자기가 이제 강의를 할 때 들어보니까 노현 교육감은 아주 파렴치하다 그러더라고. 양심이 있나 없나 그러더라고. 실제로 보니까 1년 동안 형을 받았더라고. 광노현 교육감이. 그리고 선거 비용이 이제 35억이 들어갔는데 35억을 이제 어떻게 형을 사게 되면은 선거 비 들어간 것을 자기가 이제 당선이 되면은 국가로부터 돌려받거든요. 자기 쓴 비용을 15% 이상 받으면 돌려받아요. 그러니까 당선이 됐으니까 돌려받았다고. 그런데 형을 살게 되면은 그 돈을 도로 국가에 반납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선거할 때 돈은 다 썼잖아요. 뭐 팜플렛 비용이다, 요 차량비다, 뭐 기타 다 썼는데 그것을 도로 갚아야 돼요. 갚게 되면 빚더미에 앉게 되잖아.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벌어가면서 요즘 경제생활을 투명하게 되니까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알게 되거든요. 국세청하고도 연관이 돼 있겠죠. 어디 가서 봉급 받으면은 바로 압류를 해가지고 돈을 받아낸 것이 5억을 받아냈다 그러더라고. 그럼 남아있는 것이 30억이 남아있다고 지금. 그런데 30억이 남아있는 그 상태에서 또 형을 1년 살은 사람이 그것도 제목이 뭐냐니까 사후 후보 매수죄야. 그런 사람이 나온다는 것은 아주 파렴치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가 하고 말아버렸어요. 김경재 씨가 그렇게 이야기하길래. 그분도 나름대로 미국에서도 공부했고, 교회 하여튼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교회 다니고 신학교 공부를 했으니까 좀 알지. 그러나 내가 보면은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는 거 보면은 그러니까 제대로 신앙한 사람은 아니지. 나이롱이지. 이봉규처럼 우리나라 크리스찬 100% 나이롱이라. 근데 그분이 그래 하길래 그런가 보다 하고 내가 말았는데, 가만 보니까 최동석 선생님이라고 있어요. 최동석 이분이 인물 평가를 해요. 우리나라 정치인을 평가를 해요.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엄청 많이 하신 분이에요. 최동석 박사님이에요. 독일 말을 아주 유창하게 하지. 독일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셨다고. 아주 박식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최동석 박사님이 이제 평가를 해요. 하는데 윤석열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면은 저 하천가에 죽어있는 개보다도 못하게 취급해버리더라고.
인간이 아니다. 그러니까 점수로 주면은 마이너스 한 120점 이렇게 주더라고. 그냥 뭐 1.2점이 아니고 마이너스 120점 주더라고. 그리고 문재인 씨도, 문재인 전 대통령도 한 마이너스 한 100점 정도 주고, 한동훈이도 마이너스 한 70점, 그리고 이준석이도 마이너스 50점 이렇게 주더라고요. 주면서 이 사람, 그리고 조국도 아주 좋게 안 보더라고. 조국, 문재인, 한동훈, 이준석, 거기서 최고로 점수 낮은 사람이 윤석열 현재 대통령이고, 그 다음에 좋은 점수를 주는 사람이 누구를 주느냐 하니까 이재명이를 95점을 주더라고. 그리고 추미애 전 장관을 한 70점인가 이래 주고, 송영길이를 62점을 주더라고. 그리고 김용민 국회의원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을 60점을 주고, 그러면서 곽노현 교육감을 60 한 몇 점을 주더라고. 추미애보다는 조금 적게 주더라고. 이분이 엄청나게 공부 많이 하신 분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분이 읽은 책에 한 100분질도, 100분질이 뭐고 만분질도 읽은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최동석 선생님이, 박사님이 아주 공부를 엄청 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서, 교육감 후보지, 후보에 대해서 이 사람이 지지하는 그 강의를 6시간을 하더라고. 그걸 내가 이제 들었지. 이제 곽노현, 이 강노현이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쫙 이야기를 해요. 아, 그러고 내가 알았어. 왜냐니까, 이명박 대통령 때, 이명박이 5년 대통령 했는데, 그때 구속된 사람이 지금 이제 허경영 우리 국가혁명당 명예대표님, 신인님이지. 허경영 대통령도 이명박 때 구속됐다고. 2008년도니까. 그리고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있어요.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 하신 분. 이분도 구속됐다고. 그리고 정봉주 국회의원이 있어요. 이분도 이명박 때 구속됐다고. 그리고 곽노현 이 서울시 교육감도 그때 이명박 때 구속된 사람이야. 뭐냐? 이 네 사람이, 오빠의 이상용은 그 뒤에 김영삼 대통령 때 이렇게 언론으로부터 이렇게 권력기관에 묵사발이 된 사람이고, 오빠이는 그 뒤에고, 이명박 때 허경영 신인님, 한명숙 전 국무총리, 그리고 정봉주 의원, 그리고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 이 네 분이 공통점이야. 죄가 없는 사람이 언론으로부터, 그 당시 권력기관은 언론을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재판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그냥 막 수갑을 채워가지고 그냥 스포트라이트를 받게 하나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재판이, 대법원 판결이 나기 전에 그냥 사람을 완전히 막 생매장을 시켜버리는 그럴 때라고. 그 이명박이가 그런 일을 했다고. 허경영 총재는 죄 있어? 아무 죄가 없잖아. 한명숙 국무총리도 그렇다고. 그 엄미준 검사가 엄미준 검사 이런 사람들은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길로틴이 있으면은 목을 당강 자르면은 안 돼.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고통을 아주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하면서 그것이 사람을 만들어주는데, 그게 지도자 정신교육대. 그거 갈 사람들이 많다고. 몇천 명 되지. 한 3천 명. 조만간에 갈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정봉주 의원, 다스는 누구냐? 다스 그 이명박 거잖아. 근데 그거 이야기해가지고 BBK 사건으로 바른 말 해서 이 사람이 구속된 거라고. 그러면은 이 이명박이가 양심이 있으면은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가 대통령 체제를 한 일 아니냐고. 빌어야 될 거 아니냐고. 잘못됐다.
그리고 그 뭐 자원 외교를 해가지고 돈 찡박아 놓은 거 있으면은 그 좀 있으면 다 반납하게 된다. 그건 그렇고. 그러니까 정봉주 아무 죄가 없는 사람이야. 그 교육감 노현 교육감도 아무 죄가 없어. 내가 보니까 최동석 그 박사님이 설명하는 것을 내가 6시간 딱 들어보니까 나도 사리 판단을 하잖아. 왜 하니까 사후 후보 매수 그런 죄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묶어 넣어버리는 거야. 왜? 이명박 뭐 이런 정부하고 사이클이 안 맞으니까 이분은 진보입니다. 진보. 아주 이 광노현 교육감이 훌륭하시더라고. 근데 그 이야기는 뭐 차마 길게는 못 하겠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죄가 없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야. 허경영 신인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또 허경영 신인님을 못 알아보시는 분이지만은 그래도 이분이 좋은 일을 엄청나게 했다고. 빛의 속도로 추진력 있게 강하게 해서 이런 사람이 교육감이 돼야 된다고. 전 초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10시간씩 이렇게 수영을 가르쳤다고. 그리고 자기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그래 했고. 그 광노현 교육감이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했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런데 사후 후보 매수 이런 게 없어요. 그 당시에 이제 광노현 교육감하고 같이 이제 출마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출마를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제 자기가 당선이 안 될 것 같단 말이야. 안 되면은 보증금을 못 받거든. 10%에서 15% 받으면은 50% 자기 쓴 선거 비용의 50%를 받고 15% 이상 받아야 선거 비용을 다 받아낼 수 있다고. 근데 10% 이하가 될 것 같으면 이런 땡립 하나 받아내는 게 없다고. 그래 자기가 그 박모 씨 그분이 이제 출마를 하다가 중간에 포기를 해버렸어요. 포기를 했는데 이미 돈은 많이 지출됐다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빚이 이제 뭐 엄청 많이 졌는가 봐. 뭐 10억 이상 이렇게 졌는가 보더라고. 선거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갔는가 보더라고. 그래가지고 선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떤 분이 광노현 그 교육감 시절 때에 이분이 저렇게 어렵게 사니까 막 좀 카드 깡도 하고 뭐 사채업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괴롭히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 죽음을 생각할 정도로 됐는가 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도와주자. 이제 그 광노현 교육감한테 그런 이야기를 누군가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광노현 교육감이 이제 후원금 받은 거 1억 6천하고 자기가 돈 가지면 한 4천만 원하고 보태가지고 2억을 줬어요. 아주 순수한 마음으로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후 후보 매수가 되느냐고. 그러니까 판사도 아까도 말했지만 판사도 썩은 판사들이 많거든. 그때 광노현 서울시 교육감한테 죄가 있다고 판결한 판사도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지 최은순 여사가 정대택 씨하고 소송이 붙었을 때에 그때 판결한 사람이 윤모 판사라고 있어요. 그 부인이 고모모모 씨라고. 이 사람하고 최은순 여사의 그 내연남 김충식 씨하고 같이 땅을 샀다고. 그래가지고 생사람을 잡았는데 그 사람이 정대택 씨라고. 아무 죄 없는 사람이 2년 실형을 살고 그랬다고. 지금 그 사람은 윤석열 탄핵 운동하는데 앞장을 서가 있지. 그러니까 판사도 썩은 판사. 출세와 명예를 위해서 부정한 돈을 벌기 위해서 판결을 삐딱하게 한단 말이야. 이런 사람들은 가만 놔두가 되겠어?
지도자 정신교육 때 반드시 가야 되지. 일본에서도 그래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에 가면 불편해서 못 산다 그러거든. 우리나라는 디지털 문명이 아주 발달되어 있고 일본에는 아직까지 아날로그가 많아.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더라도 옛날식이야. 그냥 돈 이렇게 넣어가지고 표를 끊어가지고 또 이제 그게 다시 표를 넣고, 우리처럼 이렇게 카드 이렇게 다 얹으면 쏙쏙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우리 여기는 이제 휴대폰만 얹어놓고도 그냥 들어가잖아. 입장이 되잖아. 근데 일본에는 그게 안 되는가 봐.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일본의 자민당이 이렇게 꽉 잡고 있다고. 잡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기계를 바꾸는데 1억이 든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아직 지갑을 많이 가지고 다니는데 동전 지갑을 많이 가지고 다닌다. 동전. 교통비나 기타 어떤 거 하다 보면 현금을 많이 주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현금 주고 타는 사람들도 간혹 가다 있지만 대부분은 교통카드로 하잖아요. 안 그러면 신용카드로 이렇게 교통 기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일본에는 그게 영 발달이 안 됐는가 보더라고. 왜 안 됐느냐 하니까, 그것을 바꾸는데 1억을 주면은 그 회사 사람들이 상당히 이제 그걸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일본 정치인한테 뇌물을 주는가 봐. 뇌물을 주니까 그것을 안 바꾼다고. 그러니까 일본에도 국회의원들이 있잖아. 거기에서 뇌물을 안 받아 먹는 그런 국회의원이 있는 게 아니다 말이야. 뇌물 받아 먹는 놈이 있다 이 말이지. 일본에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정치인이 부정하게 돈을 받아 먹는 거, 이런 놈이 무슨 놈이 정치인이냐. 세포 하나하나에 말이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남을 이렇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꽉 차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돼야 되지 않겠어? 근데 자기 이 속을 챙겨, 이 후리아들 놈 새끼들. 판사들, 그러니까 광노현 판사한테 걸린 검사는 말할 것도 없고, 검사는 썩은 검사들. 좀 있으면은 33개의 공약이 현실화되면은 거지 될 사람이 뭐냐니까, 첫째 교도소가 없어져요. 교도소 없애는 건 허경영 진님의 공약이라고. 몇 번째 공약이냐? 12번째 공약이야. 사법혁명. 강력범죄를 제외한 모든 범죄는 재산비례 벌금형으로 함으로써 매년 100조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되며, 전국의 교도소 한 곳만 남기고 모두 폐쇄하여 낭비되는 재수관리비와 인건비를 절감함으로써 전략하여 이를 18세상 모든 국민에게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한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뭐냐, 재산비례 벌금으로 하니까 변호사들이 없어져요. 그리고 국민배당금만 주면은 이 고독사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많아요. 고독사 60, 70, 50, 60 이래가지고 50대도 고독사, 60대도 고독사, 심지어는 30대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왜 고독사를 하냐, 굶어 죽은 사람들도 많더라고. 동사무소 가면은 이제 주민센터지, 행정복지센터 가면은 일거리가 있을 때는 사람이 살았어. 그런데 그 일거리를 계속 한 사람한테 줄 수 없으니까 딴 사람한테 주니까 이 사람이 그것도 못 받아 먹으니까 죽었다고. 그건 그렇고, 이 국민 배당금만 주면은 범죄율이 확 줄어든다고. 그리고 결혼하면 1억 주잖아. 3억 주지. 주택자금 1억. 그걸 주고 국민 배당금 주고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실업자가 한 사람도 없어지잖아. 13번째 뉴딜 혁명을 통해가지고 말이야. 실업자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1000여 개의 농업 유전자지를 조성해서 식량을 1차 산업으로 완전히 자급자족한단 말이야. 그런 데만 가면은 국민 배당금 외에 먹여주고 재워주고 월 100만원 받으니까 범죄율이 없어요.
그리고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좋은 시절은 끝났다고 보면 돼.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은 뭐냐? 건강 대통령이야. 그 21번째가 농약혁명이거든. 농약 공장을 폐쇄시켜버려. 그러니까 무공해 미생물 농약을 생산하는 미생물 농약 공장으로 농약 공장을 전환해가지고 안전한 유기농 재배 작물로 식품과 식수의 안전을 국가가 보장한단 말이야. 33번째가 식수혁명이잖아. 국민 모두에게 1급수의 식수와 무농약 식품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지킨다. 건강 대통령이야. 내 눈을 봐라. 아침 대통령이 되셔가지고 아침에 자주 보인단 말이야. 화폐도 전부 다 허경영 신님이 들어간 화폐로 바뀌어요. 보는 순간 건강해진다고. 깨끗한 물, 무농약 식품을 먹으면서 건강해지니까 의료비용비도 줄어들어요. 의사들 좋은 시즌도 갔다고 보면 돼. 물론 뭐 어느 정도 의사 있어야 되겠지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많은 이 환자가 있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 초등학교 때부터 그 이전부터 먹거리에 대해서 완전 혁명을 한다고. 지금은 완전히 뭐 청소년들이 완전히 이거는 뭐 건강이 빵점이란 말이야. 이것을 완전 세계를 주도해 나갈 만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그런 위대한 국민들을 만든단 말이야. 만들기까지는 특히 식품에 대해서 허경영 신인님의 보관이 있다고. 그렇게 함으로써 건강 대통령이라. 그러면 자, 광노현 교육감에 대해서 그래서 이분이 이번에 이제 10월 16일 날 제 아마 선거를 하는데 아마 나는 무난히 당선되리라 이렇게 봅니다. 뭐 야권 단일화가 돼가지고. 그리고 허경영 신인님을 모르시지만은 아마 그 최동석 선생님 박사님 말씀대로 이분은 물론 이제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되면은 아마 허경영 대통령께서 문교부 장관을 경유한다는 말도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은 교육부에 아주 그 중요한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이분이 머리가 잘 돌아가니까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서울대 뭐 나오고 미국에서도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고 미국에서도 공부한 사람이지. 이런 사람을 이렇게 아마 뭐 신인님께서 이제 쓰시니까 우리가 뭐 간냐반이 아니지만 내가 볼 때는 신인님께서 광노현 교육감을 써도 나는 충분하게 되리라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훌륭하신 분이더라고. 광노현 교육감이. 죄가 없는 사람이 이번에 그렇게 되더라고. 아무것도 모르면은 뭐 허경영 의사로 뭐 죄가 있으니까 뭐 실형 받았지 않겠나 이러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한명수 허경영 총재님 그리고 정봉주 전 국회의원 광노현 교육감 똑같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때에 죄가 없는 사람이 구속돼 가지고 실형까지 받은 사람이라고. 단 네 사람 똑같이 실형 받았다고. 자,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오늘 보니까 우리 모두 일어나, 나라를 구합시다. 뭐 이런 말을 그 현수막을 걸어가지고 프레스 센터에서 그 기자회견을 하려 했는데 어제 이제 그걸 중진시켰다고. 그래서 프레스 센터에서는 못하고 딴 데서 우리나라 이제 그게 1,500명이 이제 시국 선언을 했어요. 전국 비상시국에 1,500명의 시국선언 기자회견을 오늘 했어요. 그거 할 때 뭐냐니까 윤석열 대통령 내려온나 이제 그만둬라. 우리가 참다가 참았는데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라고. 이부영 씨라고 잘 알잖아. 이부영 씨, 황석영 씨, 황석영 씨도 잘 알죠. 황석영 씨는 자기가 이제 그 촉으로 금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윤석열 정부가 금년을 넘기지 못할 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리고 권영길 씨가 오래간만에 나왔더라고. 권영길 씨 옛날에 그 대통령 출마도 하셨는데 이제 보니까 머리가 허옇고 말이지. 원래 80 너인데 완전 그래도 나와서 한마디 하더라고. 그리고 이제 함세웅 신부라고 있죠. 이런 분들이 나와가지고 한마디씩 하더라고. 그리고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 때 YH 사건 때 그게 이제 그 활동하시던 그 어떤 여성 분이에요. 할머니시던데 이분도 나와가지고 한마디 하는데 뭐 한마디로 말해서 윤석열 대통령 내려온나 이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시국 선언이 있었어요. 오늘은 그 조갑재 씨가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보고 반국가 세력이라 그러더라고. 반국가 세력이 당신이 바로 이제 윤석열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조갑재 씨가 그러더라고. 노인청도 돌아서고 영남도 돌아서고 보수청도 돌아서고 뭐 있냐 이거야. 지지율이 없다 이 말이야. 지지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아마 이제 반국가 세력이니까 내려온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뭐 아까도 말했지만은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렇게 좀 내가 내다 이렇게 좀 정을 잘 치시는 분 뭐 그런 것도 내가 잘 봅니다. 그걸 뭐 하찮게 생각하려면 하고 뭐 그러니까 내 유튜브 방송 볼사를 보고 말사람 말으라고. 세실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타로점을 치는 것도 내가 잔디 보고 다 봅니다. 보는데 대체로 보면은 이 정권은 끝났다 그래요. 자업자득이고 이거는 피할 수가 없다 이게요. 그리고 뭐 해서는 안 된 말 같지만 건강에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까목은 피할 수가 없다 그래요. 수갑 차고 이렇게 갇히는 것이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업자득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시기에 대해서는 이번 달을 12월 달을 넘기기가 어렵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황석영 씨라고 유명하신 분입니다.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9월 28일 날 그 결혼식이에요. 결혼식하고 난 이후로는 자기가 신혼여행 갔다 와서 그 이후로는 일체 방송에 출연 안 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이 정권을 끌어당길 윤석열 정부를 마감시킬 수 있는 그런 자기가 머리를 짜내가지고 행동으로 실천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때는 금년 안으로 이제 이렇게 이 정부를 이렇게 무너뜨리겠다. 이제 그렇게 해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떤 분은 이제 금년 내년 2월달 이렇게 하고 어떤 분은 내년 6월달까지도 가는 분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몇 월달인지는 뭐 몇 년 몇 월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보면은 윤석열 정부는 거의 다 됐다. 다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야 되잖아. 그 새로운 대통령이 누구냐고. 이거는 신정정치가 들어선단 말이야. 신정정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최종적인 끝은 중산주의로서 끝난다고. 중산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신정정치단 말이야. 신이 인간에 대해서 내려오신 분, 바로 허경영이잖아.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열린다고.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된단 말이야. 근데 지금 현재가 뭐냐고. 지금은 일반, 아까도 말했지만, 미국에서도 트럼프를 끊임없이 미국에 지금 암살단이 5팀이 있다 그래요. 미국에 2팀, 해외에서 3팀, 5팀이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고, 미국의 언론은 95%가 카밀라 해리슨을 지지해요. 그 정도로 지금, 이렇지만 실질적으로는 트럼프가 어제 보면은 막 굉장하더라고. 트럼프 한 만나보기 위해서 막 8만 명이 모였다더라고, 뉴욕에. 근데 8만 명을 풀어놔 보라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숫자예요. 그 체육관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 4만 명 들어가고 나머지 2, 3만 명은 바깥에서 있었다고. 아마 이제 앞으로 허경영 신인님 만나보기도 힘들어요. 지금이 좋다고. 아까는 내가 신인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이 좋을 때라고. 신인님 앞에서 노래도 부르고 말이지. 노래 부르는 사람 아래 보니까 백무도 받았더라고. 백무. 나도 언젠간 뭐 나갈 수도 있고 안 나갈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이 좋다라고. 하늘궁고 안에서 팍탁팍탁팍탁
팽팽하게 앉아있으면 300명. 그런 앞으로는 전 세계 모든 인류가 다 모여들으니까 한번 허경영 총재님을 멀리, 신인님을 멀리서나마 한번 볼 수 있는 것도 10년, 20년 기다려야 된다고. 그게 곧 가까워요. 지금이 아주 복 있는 사람이다. 이거 말이지. 광천 안 봤어. 이 보라고. 얼마나 깨끗하냐고. 깨끗하게. 또 다이아몬드처럼 투명해요. 허경영.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언론이 뭐 이렇게 하도 허경영 총재님을 나쁘게 표현해가지고 과거에 1만 2천 도통문자들은 자기가 그 전생에 닦아놓은 공덕이 있어서 허경영 신인님의 유튜브 방송을 듣는 순간 이분이시구나 이래가지고 회원에 등록하고 이렇게 따르시는 분들이 이제 지금 제일 복을 많이 받으신 분들이고 제일 성공하신 사람들이죠. 지금 우리 한국의 언론이 허경영 총재님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표현을 했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인식이 좀 잘못돼가 있단 말이야. 마치 뭐가 같느냐니까 우리나라 이시조선이 우리 한국에 지금 사우스 코리아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실제는 미국에 있었단 말이야. 자,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어느 한순간에 바뀐다고. 바뀌어. 그게 이제 재미있을 거 아니냐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 되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그리고 이제 내 하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만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트럼프 대통령, 47대 대통령 이제 축하, 하는데 이제 우리가 간다든지 그런 걸 보게 되고, 또 이제 불로유의 이제 효능을 미국 높은 이제 연구기관에서 발표하고, 불로수의 이제 아주 세계 최고의 물이라고 하는 것을, 물이 코아텍스가 엄청 좋은 물이에요. 우리나라 충남 부여에서 나오는데 그 물을 마시면 당뇨가 없어져요. 그래서 미국에서 최고 좋은 병원이 호킨스 병원인데 거기서 당뇨 치료약을 그랬어요. 우리나라 부여에서 나오는 물이라고. 그런데 그 물보다 이 물이 더 좋잖아. 그러면 이 물이 이제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 되니까 하늘도 빨리 짓게 되겠죠. 그래서 모르긴 하지만은 21대 대통령은 세계 통일 대통령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전에 분명히 허경영 총재 신인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20대 대통령은 엉망진창 쑥대밭 대통령.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쑥대밭 대통령이잖아. 어? 조갑재 선생이 반국가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오늘 이부영 씨, 황석영 씨, 권영길 씨, 함세웅 신부를 비롯해가지고 1,500명의 시국 선언을 했다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망할 수가 있느냐. 이 짧은 시간 안에 지금 이렇게 지금 다 되고 있는 상태잖아. 되고 있으니까 세계 통일 대통령이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한순간이단 말이야. 그럼 새 대통령을 뽑을 때에 어떻게 하든지 사면 복권을 우리가 받아내거든지, 안 그러면은 재심을 해가지고 무죄 판결을 받든지. 아무 죄가 없잖아. 허위사실 공포는 무슨 놈의 허위사실 공포야. 볼테게 좀 씨를 벌레 새끼단 말이야. 말이 거기에서 미안하지만은 허경영 총재님께서 다시 10년간 피선거권을 박살된 것은 허위사실 유포인데 허위사실이 아니다 말이야, 여기. 그러니까 거기에 관련된 판사들, 검사들, 지도자 정치인 교육 때 보내야 되겠나, 안 보내야 되겠나. 그 교육을 아주 편안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양심의 눈물을 흘리도록 해야 돼. 뜨거운 눈물. 눈물이 나와가지고 호수를 만들어야 돼. 나이가라
나의 지도자 정신교육대회 그 간 사람들이 한 3,000명, 5,000명들이 말이지. 몇 명 될지 내가 모르지. 최소한 1차 3,000명. 흘른 눈물이 폭포수가 돼가지고 나야가라 폭포수처럼 이렇게 눈물이 흘러도 이때까지 자기가 태어나서 이때까지 먹은 것이 전부 다 눈물로 바뀌어가지고 쏟아져 나와도 못 이른다고. 그만큼 참여를 해야 돼. 그래서 21대 대통령이 되는 과정은 사면 복권, 무죄 판결 이게 된단 말이야. 도스토옙스키지. 도스토옙스키가 말이지. 사형 판결 받고 이제 뭐 사형 집행을 한다고. 몇 시간 되면 총 맞아 죽어. 그런데 황제가 적사를 보내가지고 살리잖아. 그런 것이 있어야 뭐 백궁에서는 재밌다고 하는가 봐. 지금 백궁의 그 대천사들. 그게 재밌나? 사람은 좀 쫄해가지고 지금 백궁의 대천사들도 말이지 좀 이제 그만해라. 사람들이 다 죽어가고 있잖아. 너무 심하잖아 이거. 추석에 이게 뭐냐고 이게. 추석에 말이지 가족 못 찾아온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고. 허경영 총재는 빨리 대통령 돼야 안 되겠나? 뭐 극적으로 쇼 부리는 것도 재밌겠지만은 춘향이가 말이지 변사또 목에 말이지 칼에 막 잘리기 직전에 안면허서 출두해가지고 재미야 있지만은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 빨리 대통령 해가지고. 내가 그리 이야기를 해봐요. 그래서 막 국민의힘 후보 속에 이제 후보 경선할 때 허경영 총재님 가면서 그때는 끝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방송에 이제 하게 되고 그때는 미국에서도 언론이 바로 서게 되면 미국 언론을 그대로 받아 쓰거든. 그 조선일보가 지금 엄청 나쁜 일을 많이 하더라고. 내가 보니까 조선일보는 앞으로 없어지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 국내 언론들도 그때 가면 바로 서고 아마 공정한 세상이 될 거야 아마. 디비나 사이 돼가지고 말이지. 그래서 그것을 나는 내년 초로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또 다시 한 번 더 그렇게 얘기했어요. 늘 결론은 그렇습니다. 각각 이 윤석열 정부가 그만두는 것이 가깝고 그에 정비례해서 허경영 신인님의 시대가 오는 것도 가깝다 이 말이에요. 사필기정이란 말이야.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필기정이라고. 권성징악이고 말이야. 인과응보고 천망해에 소위 부르고 공기어수하고 하기어작이라 들묻는 말이잖아. 공은 닦은 대로 가고 화는 지은 대로 받는단 말이야. 자, 또 그만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국내 정치판은 뭐가 있느냐니까 저기 하나 잊어버렸는데 저 김건희 여사가 이제 이번 그 22대 총선에 공천 문제에 개입을 했다. 이제 이래가지고 김영선 전 오선 의원이죠. 이분이 내일 터뜨리겠다 그래요. 윤창중 씨 이야기 들어보면은 뭐 공천 개입을 한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그렇게 하고. 또 어떤 이제 정치평론가는 한 20% 나왔다. 나머지 80%가 다 드러난다 그래요. 공천 개입한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하여튼 뭐 지금 현재 모든 것은 뭐 윤석열 정부로 봐서는 이제 끝장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공천 개입한 게 엄청난 죄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명태균이라고 이름이 명태 그 앞에 균이 명태균이 지금 김선영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이제 그 21대 총선 그 보궐선거가 있었다고 저 창원에서 그때 6,300만 원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또 딴 사람으로부터 1억 2천만 원 받았다. 이제 이게 이제 조사가 들어간다 그렇게 하니까
이것이 이제 다 드러나겠죠. 그리고 이준석이가 그 국민의힘 대표가 될 때 그때 여론조사에서 이준석이를 1등으로 하게 한 여론조사가 있었어요. 그때가 명태균이가 그게 힘을 많이 한 거예요. 명태균이라고. 그게 다 이제 드러나죠. 좀 전에 이종호 씨가 저기 마약, 그 청와대에서 마약하고도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저 용산에서 마약 수사를 하는데 용산에서는 적극적으로 파헤쳐야 되는데 그걸 수사를 잘 하는 사람을 막아버렸으니까 오늘 그 1,500명의 그 시국선언 하는 사람 시국선언 기자회견 할 때 그 말을 하더라고요. 이 정부는 다 된 거라고. 오죽하면은 조갑재 씨가 그렇게 하잖아. 이 윤석열 정부가 반국가 세력이라 그러잖아. 자, 허경영 대통령 시대가 확실히 열리는 거예요. 나는 17세, 18세 때 종교의 문제에 침착한 사람이야. 나는 한평생 종교 문제만 연구한 사람, 연구하고 거기에 목숨을 걸고 이때까지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야. 그렇게 종교가 기독교, 불교잖아. 그리고 이제 강정산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의 총 가르침의 총 결론이 뭐냐? 이게 우성제야. 공전멸병. 천어걸레. 그렇단 말이야. 천어걸레. 공전멸병. 우성제야가 총 결론이야. 그걸 줄이면은 허경영이라고. 근데 이분이 권력을 잡아야 되잖아.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그래서 21대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날이 가깝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허경영, 그만하겠습니다.